안녕하세요. 김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 모델링이 밑그림이 되는 스케치를 그려야 되는데요. 그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3차원 모델링 같은 경우는 와이어프레임, 그다음 서피스, 솔리드 방식 이렇게 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품 모델링을 한다, 뭐 부품 설계를 한다 하면은 솔리드 모델링, 그러니까 덩어리를 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덩어리 결과물을 어떻게 얻느냐? 어떤 특정한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이 스케치를 돌출, 그러니까 덩어리로 만들고 그 덩어리를 또 덩어리 위에 또 스케치를 그려서 그 스케치를 기준으로 파내고, 그러니까 포켓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모서리를 이제 필렛을, 그러니까 라운딩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가적인 뭐 보강대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그 각각의 작업들을 반복을 해서 최종 결과물 모델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각각의 그 돌출하고 파내고 하는 그 하나의 작업들을 우리가 피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특징 형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돌출, 그러니까 패드, 뭐 아니면은 포켓 같은 각각의 기능에 따른 특정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특징, 그러니까 피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피처 같은 경우는 2D 프로파일, 그러니까 스케치랑 프로파일이랑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각각의 그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이걸 돌출도 하고 파내기도 하고 그렇게 작업이 되는 거고요. 이 스케쳐는 한마디로 3차원 모델링을 하기 위한 보조 도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스케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설계 변경할 때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뭐 스케치를 뭐 그릴 때 얘는 길이가, 이쪽 길이는 이쪽 PPT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길이는 얼마고 이쪽 높이는 얼마다, 이렇게 했던 그 치수 구속 조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구속 조건을 나중에 도면을 만들 때 그대로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스케치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에 진입을 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근데 또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 모드, 그러니까 스케치 워크벤치에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따로 우리가 스타트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 상에서 따로 스케치 모드로 이제 진입을 한 다음에 스케치가 끝나면 빠져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모델링이 진행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이따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확인을 할 거고요. 제가 이 PPT 자료 같은 경우는 따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건데, 그 부분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뭐 이게 제가 원스텝 원스텝씩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을 제가 달아놨어요. 나 뭐 스케치 툴 기능들이 뭐 각각 뭐 이거는 뭐 스냅 투 포인트, 그다음에 이거는 뭐 컨스트럭션 스탠더드 엘리먼트, 뭐 각각의 기능과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써놨는데, 요거는 좀 참고하셔서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각각 프로파일 기능들도 이렇게 설명을 제가 쭉 달아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스케치, 그러니까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아요. 뭐 무수히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적절히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모델링 시간도 단축될 거고, 그다음 나중에 좀 수정하기도 굉장히 용이한지 아니면 굉장히 복잡할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그냥 제가 설명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많이 그려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뭐 제가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예제도 하면서 제가 좀 팁은 간간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지금 여기 보시면 원 같은 경우도 원을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원 그리는 방법들도 지금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직접 보시면서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카티아를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자, 스타트로 넘어갑니다. 스타트, 파트 디자인, 메카니컬 디자인, 파트 디자인,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건데,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빼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카티아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영어로 돼 있죠. 한글로 아마 기본 설정이 돼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글로 하면은 나중에 파일이 좀 호환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안 열린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영어로 지금 통일을 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 여기 툴에 커스터마이즈로 넘어갑니다. 툴에 커스터마이즈에서 보시면 여기 스타트 메뉴, 유저 워크벤치, 툴바, 커맨드, 옵션 이렇게 있습니다. 옵션으로 갈게요. 옵션으로 가서 지금 여기 라지 아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이콘 사이즈는 이렇게 적당하게 그냥 쓰시면 되고요. 여기 유저 인터페이스 랭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설정을 아예 잉글리시 영어로 해놨죠. 근데 여기 지금 그 환경 언어라고 돼 있으면 환경 언어가 영어로 돼 있으신 분들은 그게 영어로 될 건데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꼭 잉글리시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코리안 한국말로 돼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잉글리시 꼭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이 세션을 다시 실행하라고 하는데 확인, 클로즈, 그다음에 닫고 다시 카티아를 실행을 해주면 영어로 바뀝니다. 네, 전 원래 영문이었으니까 이건 직접 한번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타트, 메카니컬 디자인, 파트 디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옵션에서 Create an Axis System을 체크를 해놨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툴, 옵션. 여기서 지금 옵션에 파트 인프라스트럭처에 파트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파트 도큐먼트 탭에 Create an Axis System을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지금 Axis 시스템이 나타나 있습니다. Z, Y, X 이렇게 X, Y, Z 축이 지금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탭에 보시면 엑시스 시스템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있죠. 근데 지금 엑시스 시스템이 좀 작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이즈 좀 키우시면 돼요. 뭐 전 한 15 정도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커졌죠.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 마우스 활용법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뭐 3버튼 마우스일 거예요. 3버튼이란 게 뭐 마우스 휠 포함해서 3버튼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버튼의 마우스 휠 가운데 있는 그런 형태의 마우스를 많이 쓰실 겁니다. 카티아 같은 경우 원래 그냥 3버튼 마우스라고 마우스 휠 말고 그냥 가운데가 그냥 버튼으로 되어 있는 마우스가 있어요. 원래 그걸로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인 마우스들이 오른쪽 클릭, 왼쪽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휠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 마우스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리시면은 지금 이 트리 부분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자, 그리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가운데쯤이 뭔가 변하실 건데 이 상태로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지금 좌표계가 움직이죠. 근데 이 좌표계가 움직인다는 게 좌표계가 움직이는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데이터의 변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시점의 변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데이터가 변하는 건지 아닌데 그냥 보는 시점이 변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는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동시에 같이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화면에 뭔가 지금 원형으로 뭔가 점선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회전하는 느낌이 들죠. 내가 보는 시점을 회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떼볼게요. 마우스 휠 버튼은 그대로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만 뗍니다.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저희가 모델링 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줌인, 줌아웃입니다. 이건 우리가 모델링을 한번 한 다음에 좀 서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밑그림, 그러니까 스케치를 그려야 됩니다. 잘 찾아보시면 여기 스케치라는 여기 뭔가 하얀색 도화지에 연필로 쓰는 것 같은 이 스케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스케치를 클릭해서
그럼 이게 주황색으로 활성화됐죠. 늘렸다는 거고요. 우리가 XY 평면, 여기 지금 좌표계에 있는 XY라고 된 요 부분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스케치 모드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있는 기능들이 많이 달라졌죠? 처음에 있던 거랑. 아까 처음에 우리가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로 왔을 때는 여기 지금 스케치 베이스 피처, 뭐 드레서 피처 이런 툴바들이 있었는데, 스케치 클릭하고 이 XY 평면 클릭을 했더니 기능들이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다. 프로파일, 그다음 유저 셀렉션 필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다음 스케치 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스케치 툴스부터 먼저 볼게요. 스케치 툴스에 보면은 지금 여기 그리드, 스냅,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스탠다드 엘리먼트, 그다음에 여기 지금 두 개 주황색으로 먼저 클릭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건데, 얘들은 꼭 활성화를 시켜 놓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은 자동으로 그 기본적인 형상 구속이라든가 치수 구속적인 거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쟤를 꺼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구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자동으로 이제 이 형상 구속, 지오메트리컬 컨스트레인츠, 디멘셔널 컨스트레인츠 얘들을 자동적으로 구속할 건 구속해주고,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구속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드랑 스냅이 꺼 있으니까 차이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그리드, 스케치 툴스라는 툴바인데 이게 없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뭐 밑에 이렇게 가 있든가. 그러면은 이 밑에 가 있으실 경우에는 이쪽 맨 왼쪽에 보면 하얀 뭔가 바 같은 게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쪽을 끌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바깥으로 빼실 수가 있고, 얘가 만약에 꺼져 있어서 안 보인다, 이렇게 닫아갖고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이 메뉴 바 보이시죠? 메뉴 바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놓으시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툴바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활성화되어 있는 툴바들 중에서 지금 스케치 툴스가 없죠? 체크가 안 돼 있죠? 이 스케치 툴스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 툴스 툴바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그리드를 한번 펴볼게요. 그리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모눈 종이 같은 개념이고요. 모눈이 지금 10mm 간격으로 이렇게 모눈을 그 눈금을 생성을 시켜주는 기능이고, 그다음 스냅 투 포인트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이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직접 그리는데 쓰는 기능들입니다. 처음에 있는 프로파일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프로파일. 자, 프로파일 클릭하고, 프로파일 클릭했더니 여기 또 스케치 툴스가 확장되죠. 자, 다시 해볼게요. 스케치 툴스 툴바를 잘 봐주세요. 프로파일을 선택했더니 이 프로파일 기능에 따라서 이 스케치 툴스가 좀 많이 뭔가 기능이 확장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란색으로 V, H라는 축이 두 개가 생겨 있어요. 그럼 이 축의 원점 0.0, 그러니까 0,0이라고 된 부분에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냅 투 포인트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스냅 투 포인트. 자, 어떤가요? 10mm 간격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스냅, 그러니까 딱딱 그 간격대로 움직여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여기 지금 40,20짜리거든요. 40,20에다가 딱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 내가 또 이게 40,0에 또 클릭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원점으로 딱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그린 이 스케치가 딱 고정이 된 거여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끌어볼게요.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선하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있거든요. 얘는 바닥은 지금 초록색이고 여기 두 개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으로 된 부분을 이렇게 끌어보겠습니다. 드래그 움직이죠. 그러니까 스냅 투 포인트가 선택되어 있어서 이 간격대로 그렸다고 해서 이 스케치가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얘는 하얀색이죠. 하얀색으로 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실수로 막 움직이든지 했을 때 문제가 될 요소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스냅을 쓴다고 해서 얘가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냅 투 포인트를 끄고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이걸 나중에 좀 세밀하게 스케치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스냅 때문에 좀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냅 투 포인트는 저 같은 경우는 꺼놓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프로파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점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적당하게 한 5-60mm 정도 간 위치에서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클릭해주고 이런 식으로 클릭한 대로 이렇게 선이 계속 생겨요. 프로파일 기능은. 자, 프로파일 기능 컨트롤 Z에서 다 날렸고요. 자, 다시 프로파일 기능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이번엔 프로파일 기능을 이용해서 좀 다양하게 한번 그려볼 건데 원점에서 클릭하고요. 한 60mm 된 데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다음 선이 어디로 갈 거냐 계속 따라오죠.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찍었던 60 정도 됐던 그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그 정지 표시 모양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호가 생성이 되는데 호를 또 한번 클릭을 해보고요. 적당히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시죠? 주황색으로 나타나시죠? 주황색으로 나타나면서 이 원저리쯤에 지금 하늘색 선 2개가 나타나실 겁니다. 이게 자동으로 접선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ESC를 눌러서 ESC 2번 눌러서 취소합니다. 그럼 지금 요 부분 이 호랑 이 직선 부분의 사이에 이렇게 지금 초록색으로 선 2개가 이게 나타나실 건데 이게 지금 접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 선을 움직여 볼게요. 움직여 보고 그다음에 이 선의 끝점을 클릭하셔서 또 움직여 보고 지금 이 접하는 위치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계속 접선 상태를 유지를 하죠. 네. 근데 프로파일 기능 프로파일 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프로파일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지금 스케치 툴이 확장된 상태였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그 기능을 직접 클릭을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점 클릭, 또한 50mm 정도 되는데 클릭,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탄젠트 아크, 그다음에 3포인트 아크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탄젠트 아크가 아까 저희가 지금 여기 정지 표시 나왔을 때 드래그해서 했을 때가 이렇게 지금 탄젠트 아크가 만들어지는 거였고요. 3포인트 아크를 만들어 볼게요. 3포인트 아크는 점 3개를 직접 찍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세컨드 포인트를 달라 그래요. 두 번째 점이 어디냐는 거죠. 첫 번째 점은 여기 처음에 찍혔던 이 끝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3점호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뭐 ESC로 ESC 2-3번 정도 눌러주면은 이렇게 취소가 되는 거고요. 프로파일 기능은 솔직히 잘 쓰시면은 활용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처음에 쓰시면은 아무래도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으니까 뭐 이거는 이따 우리가 예제도 나중에 해볼 건데 예제를 하면서 어떻게 쓰는지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각형 렉탱글 기능입니다. 렉탱글 기능을 보시면 아래에 지금 검은색 화살표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사각형처럼 생긴 것들이 뭐가 많이 있어요. 네. 여기도 지금 이쪽 맨 왼쪽에 있는 회색 바 부분을 끌어서 바깥으로 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프리디파인드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따로 툴바가 빼져 나왔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사각형들을 한 번씩 그려볼게요. 처음에 있는 렉탱글, 네, 그냥 단순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각형입니다. 자, 원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찍어서 이렇게 사각형 만드는 기능이에요. 별거 없죠? 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티드 렉탱글 두 번째 거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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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원점, 시작점, 두 번째 점, 끝점 이렇게 점 3개를 찍는 겁니다. 처음에 있던 그냥 렉탱글은 시작점, 끝점 이렇게 찍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패러렐로그램은 얘는 평행사변형이죠. 찍고 찍고 찍고. 네,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리는 기능.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네 번째 거 엘롱게이티드 홀, 우리가 키홀이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엘롱게이티드 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써요. 네, 정말 많이 씁니다. 그 프리디파인드 프로파일 여기 지금 뭐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여기 다 쓰진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해보면서 실제로 많이 썼던 기능들이 여기 지금 엘롱게이티드 홀하고 여기 센터드 렉탱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일단 엘롱게이티드 홀 한번 써볼게요. 엘롱게이티드 홀, 자 원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반지름이 되는 부분. 자, 사각형이 아니죠. 얘는 사각형 같은데 사각형이 아닙니다. 얘를 제가 나중에 이제 각 다른 기능들을 써서도 지금 이 형상 양 끝에 반원, 반원, 그다음에 선으로 이렇게 이어진 형태. 자, 이거를 나중에 모델링 하실 때 그릴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걸 일일이 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일일이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엘롱게이티드 홀 요 기능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그리셔갖고 바로바로 만드실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예제를 한번 하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실리느리컬 엘롱게이티드 홀입니다. 얘도 뭐 특수한 때 쓰는데, 특수할 때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쓰면 정말 편한 기능이에요. 처음에 그리는 방법이 원점, 그 다음에 반지름 부분, 그 다음에 끝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끝점, 그 다음에 이 엘롱게이티드 홀의 반지름이 될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얘는 움직여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니까 나중에 좀 부수적인 보조선들을 그려서 좀 구속을 해줄 때 보조선들을 좀 그릴 필요는 있지만, 이런 형태를 그릴 때는 이것만한 기능이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자, 그 다음은 키홀 프로파일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열쇠 구멍처럼 생겨서 키홀이에요. 처음에 중심점, 그 다음에 끝점, 그 다음에 작은 쪽 반지름, 뭐 큰 쪽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쪽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쪽 반지름, 그 다음에 큰 쪽 반지름. 딱 열쇠 구멍 모양이죠. 열쇠 구멍 모양 이런 거 만들 때 딱 쓰는 기능이고. 자, 헥사곤, 육각형이죠. 육각형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R18 버전 같은 경우는 육각형만 이렇게 그리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한밭대학교 실습실에는 R25 버전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R25 버전 같은 경우는 내가 아예 다각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몇 각형인지를 지정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센터드 렉탱글입니다. 사각형을 그려요. 자, 사각형을 그릴 건데, 자, 나는 이 사각형이 중심점이 이 원점이었으면 좋겠다 할 때 쓰는 사각형입니다. 자, 센터드 렉탱글 원점, 그 다음에 끝점 하면은 이 사각형의 중심점이 내가 아까 처음 찍었던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써요. 생각보다 막상 써보면은. 나중에 가공을 좀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시게 될 건데, 가공을 할 때 가공 원점이 뭐 중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처음에 했던 이 사각형 마냥 이렇게 끝점, 어떤 특정 끝점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심으로 센터를 잡을 때, 그러니까 원점 중심을 잡을 때는 저 센터드 렉탱글로 써서 처음에 베이스판, 그러니까 기본 원판 같은 거를 그리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있는 센터드 패러렐로그램, 그러니까 중심이 있는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얘는 자체적으로 그리는 기능이 아니에요. 얘는 따로 뭔가, 자, 보여드릴게요. 자, 라인 두 개를 이렇게 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센터드 패러렐로그램을 선택하시고 두 개의 요소를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자, 뭐 위치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뭔가 잡았죠?
평행 사변형을 만드는데 이 선과 이 선의 교차하는 교차점이 중심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선과 이 선, 이 두 개의 선분이 평행. 그다음에 이쪽과 여기 두 선분이 평행하게 그려주는 사각형, 그러니까 평행사변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얘는 이 자체로 뭔가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 쓰는 기능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쪽 선, 이쪽 직선과 이쪽 직선, 이쪽 선분과 선분의 끝을 나중에 교차시켰을 때 생기는 그 중심점을 얻고 그 중심점과 이 각각의 요소들에게 평행한 형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중심점을 얻으려고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중심점과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뭔가 플레이트, 판을 만들 때 그렇게 쓰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이렇게 해서 사각형 기능까지는 익혀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 그다음에 스플라인, 그다음에 원추 곡선, 그러니까 그 타원, 뭐 포물선 같은 이런 원추 기능, 코닉 기능들, 그다음에 라인 기능, 축 기능, 점 기능, 이렇게 우리가 다른 프로파일 작성 기능들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